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6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유력한 주자 양강은 민주당의 이재명 그리고 범야권의 윤석열 두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두 사람 앞의 최대 난적은 누굴까? 최대 난적. 이재명에겐 윤석열, 윤석열에겐 이재명. 자, 일단은 그것보다 먼저 뛰어넘어야 할 난적들이 두 사람에게 각각 생겼습니다. 이재명에겐 김부선, 영화배우 김부선, 그리고 윤석열에겐 이 부인 김건희 씨를 지칭하는 의혹이 있는 줄리. 자, 김부선과 줄리, 이 두 사람이 오히려 이 대선판에서 두 유력 주자, 양강의 최대의 난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줄리가 등장한 것은 지금 꽤 됐고, 한 일주일가량 흘렀고, 지금 영화배우 김부선 씨 문제가 계속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와의 과거 열애설을 이야기를 쭉 했었죠. 지방선거 때 그리고 대통령 2017년 대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검증 과정에서 또 김부선 씨 이야기도 나오고 막 하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니까 다시 김부선 씨가 SNS를 통해서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자연히 경쟁 상대 쪽에서도 김부선 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세균 후보가 김부선 씨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자, 1위 주자 이재명을 겨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경선 초반부터 1위 주자의 사생활 공방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부담이죠. 최대의 난적이 김부선이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자, 민주당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나왔죠. TV토론회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세균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딱 깔고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김부선 씨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재명 후보가 그거 문제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문제를 딱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짐짓 그것을 본인의 아킬레스건 비슷하게 되어 있는 본인이 사과를 했던 형수에 대한 욕설 이런 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세균 후보가 그게 아니고 영화배우 김부선 씨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아주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외의 발언에 정세균도 당황을 했고 다른 TV를 보던 많은 사람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 바지를 내릴까요? 발언은 직접적으로는 그때 2018년경에 대선 무렵입니다. 지방선거 무렵이죠. 그때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열애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서 점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이 그 부분은 내가 아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스스로 그때 아주대 병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신체 검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바지를 한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세간의 얘기거리가 되면서 과거 가수 나오나 씨가 바지를 내릴까요? 어쩌고 했던, 그때 일본 야쿠자로부터의 위해를 당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했던, 그것까지 연관이 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에서 좀 그까지 본질이 아닌 이런 문제로 지금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경쟁 후보들이 또 가세를 했죠. 정세균 뿐이 아니고 바지 이야기가 나오니 이낙연 후보도 아니,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고 겸손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박용진 후보도 이런 일이 본선에서 있었으면 폭망각이다. 폭망할 정도로의 이야기 답변이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는 대통령의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낙연, 박용진, 정세균 모두 이 김부선 씨 문제를 그냥 단순히 이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김부선 씨 문제가
계속 대선 쟁점이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뭐 막 제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은근히 이런 문제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되면은 물꼬가 터집니다. 그동안 김부선 씨 문제에 대해서 좀 민망해서 좀 민감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김부선 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그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은 또 본선에서 범야권 후보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은 경선에서 그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본선에 진출하면은 야당 후보도 이것을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계로 꼽히는 그 국회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이죠. 자, 정세균이 금기의 물꼬를 터버렸다. 금기시하던 김부선에 대해서 금기시하던 물꼬를 터버렸다.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도 막 스캔들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여당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막 나오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정세균을 공격을 했는데, 자, 금기의 물꼬를 텄다. 이것은 지난주에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도 금기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줄리 이야기죠. 범야권 지지율 1위 주자의 아내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에이스 줄리였다. 이런 것이 SNS에 막 퍼지고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황당한 소문이 신문 할자에 찍히고 줄리라는 이름이 찍히고 방송 메인 뉴스에 타고 이렇게 된 물기가 튼 이유가 바로 김건희 씨,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본인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보면은 본인이 줄리를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신문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물꼬를 텄죠.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 인터넷 신문에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그 줄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인한 것을 실어주면서 줄리라는 것을 마치 만인 국민이 다 알도록 이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것만 보면 보도의 물꼬는 김건희 씨가 텄는데 물론 김건희 씨가 그런 셀프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도 있었죠. 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윤석열 엑스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씨, 은근히 김건희 씨를 겨냥을 했죠. 법적 지위를 갖고 국가 지원을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은 벌써 김건희 씨, 뭐 줄리 이런 이야기가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져서 엑스파일 속에 들어서 또는 그 SNS에서 막 돌던 때입니다. 그때 대통령 배우자의 검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줄리를 표면에 끄집어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추미애, 대권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방송에 나와서 줄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문 성향의 유튜버에서는 이 줄리가 포함된 이른바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이 막 유포가 됐는데 그걸 뭐 나중에는 취재 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까지 간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줄리는 김건희 딱 돼버리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드러나지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여건을 민주당의 선수들이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줄리도 금기가 깨져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은 이 줄리 논쟁이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활용을 하겠죠. 가령 조수진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김호준 프로 같은 데서 이 익명으로 줄리의 친구가 등장할 수도 있다.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은 내가 줄리와 같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그런데 그 익명으로 하는 거죠. 과거에 김호준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후보 의문을 제기할 때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례 복무 문제 그때도 가출사 병사들을 내세워서 추미애 전 장관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익명으로 막 내세웠죠. 그렇게 되면은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 대선에서 또 내가 줄리 친구다 이렇게 익명으로 내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줄리라는 것이 이 윤석열 그 전 총장에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난적이 되어버렸고 이재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재명과 김부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줄리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줄리 논란이 막 일어나니 김부선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을 오히려 옹호를 하면서 이재명을 저격하는 글을 SNS에 올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명아, 최고의 사교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천장에 써붙이고 조석으로 읽고 또 읽어라. 아침 저녁에 읽고 또 읽어라. 그래야 네가 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줄리 이야기를 합니다. 줄리, 실체도 없는 카드라 통신 믿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김우선 씨가 내가 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방 10년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내 18번이 이용복의 줄리야 그리고 서울 탱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도 줄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글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과거에 나하고 사귈 때 이재명 아버지가 서울대 졸업했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맨날 형제들에게 이재명을 포함해서 형제들에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형제들을 막 때렸다고 또 나중엔 그렇게 이야기했다. 뭐가 진짜냐. 그리고 본인에게 이재명이 사귈 때 김부선 본인에게 경천 동지할 만한 가족의 비밀도 다양하게 다 말해줬지 않느냐. 자, 이렇게 본인이 마치 그러니까 X파일이 있는 것처럼 X파일을 김부선 X파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미소, 딸이죠. 나와 이미소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것만이 너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본인이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배신했다고 느끼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본인이 X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이 본인에게 해줬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하나씩 터뜨리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뭐 사과할 수는 없는 지경이 있는 것이죠. 뭐 김부선의 말이 맞든 이재명의 말이 맞든 사과할 수는 없는 입장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는 김부선이 최대 난적, 대선판의 최대 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지 내려야 되느냐 이 말에 대해서도 김부선이 바로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김부선 씨가 그냥 치고 나올 겁니다. 바지 내릴까 이 발언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빤스도 협찬 받은 거냐? 언론 경찰 조사받자. 협찬 160억 원 조사받자. 눈물겨운 이재명에게 전쟁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협찬 160억 원은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2015년에 성남FC 그 구단이 있죠. 축구 구단. 그때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을 유치를 했다. 그런데 그것을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쪽에서 뇌물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사건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뭐 경찰이 또 소환 통보를 하고 이것은 탄압이다 이렇게 이재명이 반발을 하는데 빨리 경찰 가서 조사받으라 이런 식으로 김부선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앞으로 김부선 씨가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앞으로 나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윤석열이 이 경선을 거치는 동안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줄리 이야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김부선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혹시 지금 지지율대로 양쪽이 맞대결을 하게 되면 본선에서 대선 본선에서 맞대결을 하게 되면 또 상대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또 이 김부선 이재명의 김부선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윤석열에게도 있습니다. 정대택 씨죠. 정대택.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오랜 동안 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원순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생활 같은 것도 막 이야기를 하고 SNS를 통해서 아니면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있고 또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장모 사건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1개월 정직받은 것이 그때 뭐 국정원 댓글 사건 한 명이 아니라 처가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는 정대택 씨가 지금 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정대택 씨가 나올 수가 있죠. 마치 이재명의 김부선처럼 윤석열에게는 정대택 씨가 여러 가지 또 막 계속 터집을 잡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겠죠. 어떤 지금 이야기한 듯이 정권 심판론, 개혁
무슨 뭐 촛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권 심판원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가고 여론전, 흑색선전 이런 것이 판을 치면서 마타도어의 그 상당히 능한 이쪽 세력이 정권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대선판이 줄리 그리고 김부선만 남는 또 정대택만 남는 그런 선거판이 돼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